안녕하세요, 블루샤입니다. 오늘은 K리그 연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20년 연봉 발표는 한참 전에 나왔는데 제가 게으르다 보니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 리그1 팀에 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연맹이 발표를 시작했던 2014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는 1000원이니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책정된 호봉이 있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연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연봉을 볼 때 역시 전북과 울산이 압도적인 금액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은 꾸준히 150억 이상을 연봉으로 투자했고 울산의 경우 기존에도 상위권이었지만 최근 급격하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거의 150억인데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서울, 수원, 포항, 인천, 강원이 70에서 90억대 연봉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뒤를 대구, 성남, 부산, 광주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그래프로 작성을 해봤고요. 전체 연봉의 경우 2019년 대비해서는 각 구단별로 투자를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별로 1인당 평균 연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전체 연봉 순위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항과 인천, 강원 정도가 미세하게 변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하고 울산은 역시 압도적인 평균 연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수원, 강원, 포항, 인천, 대구가 1.5억에서 2억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프로 작성해봤습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의 경우 2019년 대비해서 증가한 구단도 있지만 감소한 구단도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반적 상황이라면 이 두 구단의 소속 선수는 연봉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2019년 대비해서 신입급 선수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연봉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 성남, 인천, 대구의 경우 신인 선수들이 추가되어서 등록 선수가 많아졌음에도 1인당 연봉 증가폭을 보면 기존에 있던 선수의 경우 그 이상 연봉 인상 혜택을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전체 연봉과 개인 연봉에 대한 변동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전북, 수원, 강원은 등록 선수가 2019년 대비해서 6, 7명이 늘어나면서 개인 연봉이 줄어든 편이고 그 외 팀들은 최근 마이너스 추세에서 벗어나서 유독 구단의 연봉 투자가 늘었던 해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팀은 많이 늘었기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수 기본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쿼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선수의 기본급을 정리해 봤습니다. 팀 전체 연봉과 다르게 외국인 선수의 투자를 많이 해서 성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1위 울산의 경우 주니어, 불투이스 등 활약에 걸맞는 투자를 한 것에 비해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국내 선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연봉의 30%가 넘는 금액을 외국인에게 투자하여 성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중 서울의 외국인 농사를 암울했기 때문에 아쉬운 투자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88 라인업을 갖춘 포항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가성비 좋은 곳은 펠리페, 윌리안, 아슈마 도프로 이어진 광주입니다. 마르코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저 정도니 타팀에서 당연히 군침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K리그 터줏대감이던 호물로가 있었음에도 최하위권을 차지한 부산과 병수볼 이후 세국 정책을 표방하는 강원은 나카자토 한 명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점 1점을 얻기 위한 연봉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지표는 연봉이 높을수록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낮을수록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먼저 효율적인 팀을 보자면 포항, 대구, 광주가 보입니다. 모두 파이널 A에 들어간 팀들이고
연봉 운영과 팀 성적 모두가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효율적 팀을 보면 서울, 수원, 인천이 보입니다. 모두 파이널 B에 들어간 팀이고 연봉 운영과 팀 성적 모두 별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외적인 팀으로는 전북이 보입니다. 워낙 연봉이 높다 보니 승점당 연봉도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승을 했으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인당 연봉을 승점당 연봉으로 나눈 값을 표시해봤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잔류하는 팀들의 경우 일정 값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1위 팀도 언제나 우승을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 2019년의 경우 잔류하는 팀의 일정 값을 100%로 잡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각 팀의 연봉이 증가를 하면서 일정 값이 하락을 했지만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천과 부산이 59%, 58%로 막상 막하였는데 결국 최하위인 부산이 강등되었습니다. 매년 정확하게 맞는 것을 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란 승리 또는 무승부 수당과 출전, 포인트, 옵션에 따른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2019년에는 서울과 울산만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2020년은 많은 팀의 인센티브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북이나 울산의 경우 승리가 많았기에 당연히 인센티브가 많은 게 맞다고 봅니다. 포항, 대구의 경우 총액 대비 인센티브 비율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고 기본급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서 팀의 좋은 성적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대치되는 팀이 수원, 서울입니다. 총액 대비 인센티브 비율이 낮고 실제 성적도 파이널 B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팀은 인천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188% 증가된 상황이고 기사로 나왔었던 강등 탈출을 위한 게임당 큰 액수의 인센티브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점당 인센티브 보시겠습니다. 앞서 본 인센티브 총액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이 압도적으로 눈에 띕니다. 성남도 승점 대비 인센티브 경향이 좀 아쉬운 면이 보이지만 인천에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고효율, 전북, 울산. 돈은 많이 들지만 확실히 성과가 낮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포항, 대구, 광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성비도 훌륭하고 경영, 성적 모두 다 좋았습니다. 평균, 강원, 성남, 부산. 딱 돈 쓴 만큼 성과가 나왔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수원, 서울, 인천. 돈은 많이 썼는데 성과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분류로 팀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21년 나오면 그때 또 연봉 정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K리그1 연봉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